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구상에서는 어떤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략자는 무기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를 잡아가지도 않고 동정심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이 별에 사는 모든 생물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어쩐지 좀 무섭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이야기가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저희 채널에선 영화를 주제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마치 다른 별에서 온 존재 같은데요. 하지만 지구는 바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약 6,000종이지만 실제로는 1억 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세균도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생태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개체가 많은 생물 형태입니다.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개체가 많은 생물 형태입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라는 것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원래부터 생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진 생물적 특성은 아주 적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좀비도 아니고요. 요컨대 바이러스는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로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후 모든 생물종을 세포성 생물과 비세포성 생물이라는 두 개의 생명 형태로 분류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요. 바이러스는 바로 후자, 비세포성 생물에 속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애초에 이 바이러스라는 건 무엇이고 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역사 연구와 바이러스의 기원. 의학에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오랫동안 에이전트의 정체는 세균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며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연구자들은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은 병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현미경 속에서 광견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찾지 못한 것이 한 예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한 프랑스 미생물 학자에 의해 모든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용액 필터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죠. 이 필터를 통해서도 감염을 계속하고 있는 세포가 나타난 것인데요. 세균이 아닌 다른 것, 즉 미시세계의 제임스 본드 같은 아주 우수한 에이전트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명된 것입니다. 그 에이전트는 라틴어로 독을 의미하는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바이러스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확인에 성공한 것은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직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기 이전부터 방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연두나 광견병 백신은 거의 감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대체 바이러스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아마 바이러스는 최초의 세포가 나타난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생물과 달리 바이러스는 화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화의 과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바이러스가 다른 더 큰 조직에서 탈출한 DNA나 RNA의 단편이 발달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단세포 생물과 독립병행하여 핵 단백질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래 큰 세포에 기생하는 작은 세포였던 것이 시간이 흐르며 커지고 불필요한 것을 모두 뺀 결과 바이러스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이론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이러스의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조상이라는 것은 없으며 여러 메커니즘을 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바이러스의 구조와 종류.
이 무섭고도 작은 존재,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모양도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뒤틀린 긴 연충과 닮았고요. 현미경으로 본 독감 바이러스는 사방팔방으로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는 발 달린 나노로봇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다양해 보이지만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란 유전 물질을 기록한 USB 메모리 같은 기억 매체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진 DNA나 RNA는 캡시드라 불리는 단백질 껍질로 덮여 있는데요. 캡시드가 외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받는 영향을 크게 줄여주는 지질막으로 덮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RNA와 DNA의 어느 쪽이 포함됐는지, 캡시드 안에 몇 개의 사슬이 있는지에 따라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증식, 즉 자신의 유전 물질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식을 위한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고상한 해법을 떠올렸죠. 자신이 하지 못한다면 다른 생물의 세포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과정은 복잡해요. 우선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DNA나 RNA를 세포 내부로 보냅니다. 감염된 세포는 완전히 지배되고 곧바로 바이러스 생산 조립 공장으로 바뀌면서 바이러스의 복사본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본은 세포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세스는 더 심한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복제가 세포 내에 축적되며 세포를 파괴하고 외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는 식물, 동물, 세균 모두에게 감염이 되는데 각각의 바이러스가 선정하는 숙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견병 바이러스는 다양한 포유류에 감염되지만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밖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체내에 침입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감염할 때 비말과 혈액을 매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식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중에는 곤충을 이용해서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이 몸에 침입하면 숙주는 무사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때에 따라 심각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있어요. 바이러스의 특성.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강대국 간의 싸움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바이러스와 숙주의 싸움을 바로 이 군비 경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입하기 위한 방법을 대량으로 가져와 돌연변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숙주는 거기에 대항하며 면역이라는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체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면역계가 그것을 발견하고 무력화하는 동시에 다음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백신을 사용하여 면역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위협하고 식별하며 앞으로의 진입에 대비해 기억해두도록 미리 체내에 백신 병원체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은 일진일퇴인데요. 바이러스는 굉장한 스피드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독감 백신은 다음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아직까지도 에이즈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표면의 아미노산 배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면역계의 공격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바이러스를 모두 극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그동안의 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것은 바이러스로부터 효과적으로 몸을 방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박테리오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의 수를 통제하고 있고 약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항생물질과 달리 필요한 목표만 감염시키고 유용한 균을 분별 없이 죽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바이러스가 암의 특효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양 전문 유먼 폰 의사는 호주의 바이오 업체 이뮤젠과 합작하여 천연두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한 인공 바이러스 CF33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쥐를 사용한 시험에는 성공했으며 악성도가 높은 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린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 나는 전설이다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강 유의하세요.